상임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부산성모병원 TV에 송출되고 있어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유튜브에 송출배우니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이 세 가지인데 이어서 비타민 D를 유산균이나 영양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뭐 권장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먹이고 싶은데 초과될까봐 못 먹이는데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같은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이제 커가면서도 변한다는 소리가 있다는데 그런 점이랑 그리고 겨드랑이나 무릎 뒤에 간지러운 게 아토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빠만 있는데 아토피가 혹시 아토피 초기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빠만 있다는 점 네. 말씀이시죠? 저랑 남편 중에 남편만 아기는 집사님. 네, 아기는 그냥 좀 건조한 편이긴 한데 아토피 판정은 안 받았고. 아니요. 일단 아까 뭘 먹여야 되냐 이야기는 조금 드렸는데 유산균은 정해진 게 없고요. 비타민 D는 보통 혈액 검사해가지고 수치 보고 뭐 부족이냐 그냥 약간 모자란 정도 완전히 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냐 아니면 그냥 보충만 하면 되는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먹이는데 굉장히 뭐 영양학회 이런 데서 많이 먹이는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권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뭐 왜냐면 이게 비타민 D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걸로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 뼈하고 이런 데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추천량은 아무리 먹어도 거의 문제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병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절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검사하시고 다른 영양제는 우리는 지금 알레르기 때 영양제 3개만 하는 게 유산균, 비타민 D, 오메가 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은 애들 오메가나 이런 건 그렇게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것도 너무너무 확실한 효과라기보다 좀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는 생선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그런 걸로 보충하면 되니까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 원인이 변한다는 걸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나이에 따라서 원인이 다 바뀌고 증상이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은 음식 알레르기 검사하고 조금 중간 정도 되면 공기 알레르기 검사하고 나이 들어서는 곰팡이 같은 거 검사해가지고 원인을 하는데 문제는 알레르기가 원인 검사로 나오는 원인이 있고 원인 검사로 안 나오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검사로 안 나오는 원인이 아까 말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일론이나 이런 게 있고 금속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일반적인 알레르기 검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름에 나빠지는데 건조해서 나빠지는데 습해서 나빠지는데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건 경험으로 알 거라서 이런 거 합쳐져서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지. 마지막으로 아기가 두 분 다 아토피가 있어도 아기가 아토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아토피는요 간지럽고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돌전의 아기들은 2달 이상 반복될 때 돌 지나서 좀 큰 애들이 6개월 이상 반복되면 왔다 갔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 그때는 아토피 생각하는 거지 그냥 건조한 것만 갖고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기가 보통 감기가 걸리면 항상 코 감기 갔다가 기침 갔다가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병원에 가면은 비염이라고 진단을 해주고요. 그 해서도 약이 잘 안 받아도 병원을 옮겨서 가면은 충농증이다. 또 어디를 가면은 그냥 단순 감기다. 이게 병원마다 진단하는 게 틀리던데 이게 비염이라는 게 딱 진단명이 딱 나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레르기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 원래 알레르기란 말 뜻이요 이상하다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대부터 있었는데 이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코로나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진단받고 코로나 치료하면 되죠. 아토피는 그런 아토피나 알레르기는 그런 게 아니고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염의 제일 중요한 증상은요. 아까 아토피는 증상 중요한 게 반복 가려움을 했죠. 그 다음에 비염의 제일 중요한 증상은요. 콧물인데 물처럼 떨어지는 끈적이지 않는 콧물, 코 가려움, 재채기, 눈 비비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비염인가 보면은 애한테 엄마한테 이제 물어볼 때 콧물이 물처럼 푹 떨어질 때 있어요. 계절을 타요. 눈물이 비어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비염이 잘 안 낫거나 감기하고 이렇게 세균하고 해서 합병증으로 오는 게 축농증, 부비동염. 또 천식도요. 단순히 그냥 천식 이렇게 진단. 아까 뭐 폐렴이라고 보통 표현 많이 하는데 천식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천식이 뭐냐면 기관지가 예민한 거예요. 기관지가 예민하면 자 남들은 감기 걸리면은 콧물 줄줄 할 건데 얘는 감기만 걸려도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고 잠도 못하고 쌕쌕거려요. 쌕쌕거린다는 건 기관지가 좁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기관지가 예민하기 때문에 운동하잖아요. 뛰면은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쌕쌕거리고 갑자기 찬바람 불면 쌕쌕거리고 에어컨 바람 쐬면 얘는 기침 많이 해요. 이러면 천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진짜 심한 애는 크게 웃기만 해도 기침해요. 그게 이제 천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알레르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요. 이게 한 번 그러면 얘는 감기일 수도 있고 비염일 수도 있고 축농증일 수도 있지만 달고 있다. 뭐 봄마다 그런다. 가을마다 그런다. 이러면 알레르기 생각해야 돼요. 또 아까 기침하는 거지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쌕쌕거린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감기 걸릴 때마다 쌕쌕거린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뭔가 이상하게 기침에 대한 특별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천식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진단이 그렇게 그때그때 다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해보는 거죠. 알레르기 검사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아토피도 그렇고 비염도 그렇고 천식도 그렇고 검사에서 나오면 훨씬 확률이 높아진 거죠.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알레르기 검사 보통 소아과에서 하면 피 검사로 많이 하는데 네. 그거 말고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혈액 검사로 하셔도 근데 되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 알레르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제법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 네. 그 저희 첫째 애기가 다리에 간지럽다고 해가지고 그게 타고 가다가 발까지 이제 한쪽 다리만 그랬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냥 연구로 할 때 안 나와서 또 병원을 옮겼더니 곰팡이균이라 해서 그 했는데 또 안 나와서 다시 또 병원 옮겼더니 습진이라고 다시 진단해줘서 이제 며칠 거의 한 달 만에 나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보습을 해주니까 연고를 안 발라도 괜찮던데 습진도 만성으로 되는 게 맞나요? 네,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이 아까 중요하다는 게 반복된다. 그게 만성이라는 뜻이고요. 다만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보통 아토피는 대칭적으로 와요. 오른쪽 왼쪽 같이 오는 경우는 뭐 조금 한쪽이 더 심할 수도 있지만 한쪽만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아토피 피부 장벽이 약해서 알레르기 물질 많이 들어온다 했죠. 알레르기 물질만 아니라 균도 많이 들어와서 다른 애들보다 아토피 애들이 감염이 더 잘 생겨요. 피부 감염. 피부 감염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무좀 있죠. 그건 곰팡이 감염이고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이 아까 말한 문가진이에요. 아토피 애들은 문가진이 훨씬 잘 생겨요. 아토피 애들은 바이러스 감염도 잘 생기거든요. 바이러스 감염이 뭐냐면 물사마귀. 그 다음에 그 사마귀. 그래서 아토피 애들은 물사마귀, 사마귀도 잘 생겨요. 아까 곰팡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감염이 잘 되는 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감염이 굉장히 잘 생긴다. 그것도 아토피의 중요한 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보습, 비타민 D, 오메가 이런 거 이제 너무 네네네네.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알고리즘, 인스타 알고리즘으로 네. 커큐민이 또 비염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강황.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애는 꽃가루 알레르기, 그 송진가루 날릴 때마다 이렇게 네네. 코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결막염이 심해지거든요.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딱 5세부터 그거 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이렇게 네네. 얘기 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다래끼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결막염이 그거에서 온 거였는데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그때 이제 그 심할 때는 처방받거나 안연고 이런 거 말고 또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도
좀 나중에 5%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충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강황 얘기하셨는데요. 민간요법은 알레르기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체계를 보면은 논문이 하나 나왔다고 그게 효과가 증명된 게 아니에요. 광고는 그렇게 하죠. 광고는 어떤 게 하나 나오면은 아까 제가 계란은 나왔는데 우유하고 이런 게 불확실하다는 이유는요. 논문은 나와 있어요. 우유에 대해서도 좋다는 논문도 있고 효과 없다는 논문도 있고 먹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뭐 몇 건 이상이 돼가지고요. 그걸 다시 분석을 해요. 논문 한 100개를 모아가지고 또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서 진짜 결론을 내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통과를 해야지 이거는 어느 정도 확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요법에서 그런 게 확정된 치료는 아까 말한 그거밖에 없어요. 유산균, 오메가, 비타민 D. 다른 건 너무 많아요. 저 부산에 사니까 해수욕 좋다는 논문도 있어요. 해수욕 좋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좋다는 논문, 여기 부산에 있는 피부과 선생님들 많이 내요. 온천 좋다는 논문도 있고. 하지만 그걸 다 모으면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너무 많은 민간요법이 있는데 저는 증명 안 되면 권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실한데 이게 왜 아까 민간요법이 발달했냐면요. 100명, 20명 다는 얘기죠. 저절로 좋아지는 확률이 95%. 민간요법자 입장에서는 내 때문에 나왔다. 그럼 말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인데요. 꽃가루가 거의 소화는 이제 나무인데요. 어떤 나무가 많을까요? 소나무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소나무는 양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꽃가루가. 그런데 알레르기 일으키는 힘은 약해요. 부산에서 봄철에 제일 중요한 꽃가루는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다 형제예요. 다 끼리끼리거든요. 그거고요. 이거는 어디에 많냐면 자작나무 어디에 많죠? 자작나무는 노르웨이 있어요. 북유럽이 많거든요. 북유럽이 제일 많은 꽃가루 알레르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위도상으로 해가지고 부산부터 해서 요 위쪽에 많아요. 조금 추운데 겨울에. 그래서 이 꽃가루가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과일 알레르기가 생겨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꽃가루랑 과일이랑 분자 구조가 비슷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이 특정 과일을 먹으면 입안이 간질간질하죠. 다만 심한 증상은 안 나타나고 그냥 간지러운 걸로 끝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과일이 뭘까요? 복숭아, 사과, 키위. 거의 다 이야기하면 그 과일을 이야기죠. 파인애플은 아닙니다. 열대 과일은 조금 낮은 쪽이에요. 그래서 열대 과일은 또 잡초하고 관계되는데 애들은 좀 작아요. 열대 과일은 뭐 있죠? 메론, 수박, 워터멜론, 감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면역치료라는 게 있죠. 면역치료는 뭐냐면 그 꽃가루 성분을 소량부터 조금씩 애한테 계속 줘가지고 면역을 키우는 거예요. 이 면역치료는 동물도 되고요. 진먼지도 되고요. 꽃가루도 돼요. 곰팡이도 되는데 곰팡이는 일부만 되고요. 동물은 개, 고양이 중에 고양이는 효과가 좀 좋은데 개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것도 생각하면 긴데 우리가 생각하면 개는 개털만 있을 것 같지만 개 침도 있고요. 개 소변도 있고 대변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알레르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면 면역치료 잘 안 돼요. 근데 고양이는 조금 그렇게 깔끔해서 그런지 치료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꽃가루도 그렇게 해서 면역치료를 하거든요. 음식도 면역치료합니다. 이 음식도 계란하고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콩 이야기했죠. 피부로 들어온 거. 그건 나이 들면 보통 좋아지니까 기다려보면 돼요. 5살 넘어도 안 좋아지잖아요. 보통 5살 넘으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음식 알레르기는 안 좋아지면 일부러 먹는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역치료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 3년. 그 다음에 치료하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물질을 주는 거예요. 컨디션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난 진짜 이걸 낫게 해보겠다. 이 계절마다 약 먹는 건 내가 즐겨서 못하겠다.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먹어서 하는 거, 주사로 하는 거, 혀 밑에 양록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워낙 흔하고 해서 설하라고 혀 밑에 먹이는 약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병원이랑 이런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